네,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최지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네. 최지은 대변인님은 이제 휴가 안 가십니까? 예, 저는 뭐 지역구와 네.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휴가는 지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8월 네. 29일까지. 그렇군요. 예. 그 휴가를 가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휴가를 가면 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마 부산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이 제 지역구 밖에 해운대 이런 데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북강서. 네. 여기서 휴가지로 추천해 주실 만한 곳 말씀해 주시죠. 북강서 안에서는 사실 네. 휴가지라기보단 맛집이 많습니다. 맛집 말씀해 주세요. 맛집이라고 예. 갈미조개라는 게 조개의 일종인데요. 오. 조금 넓적하거든요. 그게 낙동강 하구에만 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하진 않지만은 네. 그 낙동강 하구에서는 네, 조금 가까이 대주시고 많이. 네. 예. 갈미조개를 샤브샤브로 해 먹습니다. 오, 그래서 조개를 이렇게 샤브샤브로. 이렇게 끓는 물에 조개를 이렇게 약간 넣어가지고 살짝 익혀서 먹는 게 저희 지역구에만 부산 다른 곳에 가시면 드실 수가 없고요. 그 저희 조개도 지역구에만 넣고 먹을 수 뭐 있습니다. 이런저런 저 야채도 넣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들어갑니까? 야채는 뭐 파란 잎의 야채들도 다 넣고 미나리도 넣습니까? 예, 또 저희 지역구가 미나리밭이 많습니다. 아이, 대파, 좋죠. 미나리 그렇죠. 굉장히 싱싱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제 난 것을 음. 갈미조개와 같이 이렇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유, 네. 그 국물은 한 번도 맛보지 못했지만 네. 그 상상만 해도 시원합니다. 다음에 한번 방문을 하셔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저기 맛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갈미조개는 그 강서에 예. 뭐 강서의 명지 어시장 그 근처에도 있고요. 또 제 선거 사무실이 있었던 지역에도 근처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갈미조개라고 하면은 강서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십니다. 갈미조개 여러분 네. 저기 북강서 쪽에 있으니까 명지 어시장 예, 그 그쪽에 근처에 가셔서 있습니다. 또 싱싱한 네. 또 어패류도 만나보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또 부산의 맛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홍수 피해 네. 때문에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코앞인데 그 당대표 후보들은 물론이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 이 수해 현장에 달려가서 지금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는 중이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먼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계속되는 폭우 그리고 또 태풍 장미 이렇게 영향으로 중부 그리고 남부 지방은 지금 뭐 인명 피해도 크고 네. 여러 가지 재산 피해도 크지만 또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네. 방송에 오게 됐고요. 예. 저희 당도 뭐 지도부 당대표 후보자 등 다 복구 현장에 방문하실 계획이고 이미 방문하신 분도 있고 또 내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긴급 재난 지역을 지정하거나 피해 금액을 산출해서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은 2, 3주 전에 세 분의 인명피해가 있었지만은 이번에 지난주와 이번 주는 좀 덜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해도 낙동강이 이제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범람하는 바람에 도로 같은 곳을 다시 이제 복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어촌 지역에는 실제로 좀 피해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복구에 지금 총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자, 뭐 여러 가지 또 재난지역 선포라든지 후속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강구 중입니까? 예, 강구 중이고 예. 지금 뭐 추경 여기까지는 얘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은 네. 제일 먼저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난재해 기금 뭐 지금 예비비가 2조 정도 남아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인데 네. 이 전반적인 게 좀 기후 변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대에 지금 폭우가 있고요. 네네. 시베리아는 8년 만에 고온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유럽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글쎄 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전 세계가 이제 이상기후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뭐 장마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국가의 안전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이제 디지털 뉴딜에서도 얘기하는
게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디지털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홍수 조절이라든지 뭐 하천 관리 이런 것을 좀 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네.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고 뭐 산사태 같은 위험도 네. 좀 더 매뉴얼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끌어나가야 되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국제 협력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이 들었습니다. 전지구적인 문제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그 코로나19도 있고요. 이번에 큰 그 비 피해도 있고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보수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이런 비 피해도 그렇고 네. 또 오늘 OECD 보고서에 발간된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룸이 충분히 있다라는 전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재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여력.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고소득자는 빼고 저소득자 위주로 네. 아니면은 뭐 국민의 한 70%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다 예. 나눠주고 네. 연말 정산 때 고소득자에게 좀 걷어들이는 그런 그러니까요. 방법으로 다 나눠주고 예. 연말정산 때 고소득자는 빼고 이렇게 예. 정산을 해주는 네. 이런 방식의 대책이 지금 빨리 시급히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OECD 보고서 얘기하셨는데 네.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항상 이맘때 나옵니까?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2년에 한 번씩. 네, 어이구, 오늘 그것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예. 데이터네요. 그래서 그게 빠른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릴리즈가 돼서 오늘 오후 2-3시간 전에 지금 릴리즈가 된 것을 제가 그래요? 급하게 출력을 해가지고 예, 예. 왔습니다. 영어로 예. 돼 있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영어로 나왔는데 바로 직독직기가 가능한 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국제대변인 우리 최지연 대변인입니다. 예,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좋게 나왔어요. 어때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성장 전망만 OECD에서 들었는데 네네네. OECD 중에서 한국이 1등이다. 예. 그것은 우리가 알고 성장 있었잖아요. 전망이. 성장 전망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서 음.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좀 잘했던 OECD 다른 나라들보다 좀 잘하는 것과 네네네. 좀 잘 못하는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 좋습니다. 예. 그 슬라이드가 보일까요? 네. 네. 보여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요. 네. 이제 시나리오별로 한국 경제 전망을 나왔는데요. 네네네. 이게 그 파란색 그래프는 OECD 평균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한국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싱글 hi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 더블 hit이라고 하는 경우는 세컨드 이제 2차 대유행이 다시 오는 경우 그 두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했을 때 예. 한국은 2020년이 지금 바닥이지만은 네. 반등을 할 것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이제 경제가 성장합니다. 네네네. 거의 2%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더블 힛 2차 대유행이 오는 경우에는 2019년보다는 조금 낮은 곳으로 회복이 되는 게 이제 전망인데 예. OECD 전체 나라를 보면은 지금 OECD 현재 평균을 보면 파란색 그렇죠. 그래프죠? 예, 파란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블 힛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고 싱글 힛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훨씬 낮은 네거티브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네, 싱글 히트와 더블 히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싱글 힛은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코로나가 소강이 된다는 것이고요. 아. 더블 힛은 2차 대유행이 오는 경우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봤는데 둘 다 보니까 지금 OECD 거에 비해서 한국이 훨씬 잘하고 높습니다. 있죠. 예, 사정이 좋아요. 예, 훨씬 높고 예. 또 한국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성장이 2%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게 전망인데요. 예. 이게 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우리나라가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기관이 얘기를 할 때는 네. 그거는 뭐 국가기관이니까 진보가 얘기를 하지 않냐 예. 아니면 그쪽은 보수니까 예. 우리한테 불리하게 얘기를 하지 않냐 이렇게 경제 숫자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제3자가 바라본 뭐 우리 여당 야당과 상관없는 제3자라는 그 국제기구에서 바라본 숫자가 이렇다 이러니까 좀 더 객관화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것도 한국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뭐 그 엘리트 국가들, 네. OECD 국가들인데 예. 그 잘 사는 나라 그 국가들의 그 연합인 OECD에서 우리나라와 OECD를 비교했을 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네네. OECD 나라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더 잘하네. 이건 좀 객관적인 숫자죠. 나 지금 데이터 보여주신 거 이 예, 그래프는 예. 객관적이다. 여기 예. 무슨 정치의 이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한 것이 아니고 예. 제3의 나라가 그 OECD 국가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국가를 비교한 것이잖아요. 이거 예. 내일 신문에 한 장도 안 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김용민 TV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 네. 캡처하셔가지고 많이 돌려주세요. 네. OECD가 이렇게 우리 경제 전망을 대단히 고무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봤을 때 OECD 리포트에서 우리나라가 참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했던 게 정부 재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의 네.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자, 보여주세요. 네. 정부 재정이 뭐 싱글 hit이든 뭐 더블 hit이든 지금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은 네네. 2021년 후부터는 이제 그 안 좋아지는 속도가 더블 hit 같은 경우에 더 안 좋아지지만 싱글 네네. hit은 지금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gross government debt이라고 이 정부의 총 부채를 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50% 미만 빨간 색깔 네. 굉장히 작잖아요. 아,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프가 나왔어요. 예. OECD 에버리지는 한 뭐 100%가 이상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추경이 다 반영된 3차 추경까지 반영된 숫자거든요. 네네네. 3차 추경을 반영을 해도 우리는 뭐 OECD 평균보다도 낮고 미국, 캐나다, 덴마크보다도 훨씬 더 낮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예. 뎁트가 빚이니까 국가 부채, 빚으로 예. 보니까 이게 이 그래프가 낮으면은 낮은 예. 비율이면 좋은 거예요. 빚이 예. 적으니까. 국가 부채가 이제 40% 후반대 50%가 안 되거든요. 네. 그 세 번째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 이제 국가 부채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그 B 이 그로스 가버먼트 뎁트 네. 보면은 지금 한국이 가장 양호합니다. 예, 빚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가장 심각하네요.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왔고요. 자, 다음 그래프 보여 주세요. 국가 부채의 이제 전망을 보시면요. 네, 네. 이 파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프리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부채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났을 텐데 네네네. 초록색은 코로나 때문에 변화한 것. 그래서 이 초록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확대 재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연두색, 녹색은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네.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파란색은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완만하게 네. 늘어났을 것이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2020년에 보면은 지금 네. 이렇게 확 증가하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증가를 했는데 네. 코로나가 없었다고 해도 우리 부채가 지금 계속 증가가 하는 게 예상이 됐어요. 네네네. 그 이유는 우리가 고령화가 너무 글쎄 심해졌고 말이에요. 저출생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정부를 가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는 뭐 선진국은 다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어도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확대 재정이 더 많이 되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했을 때 2040년까지 그 예측을 봤을 때는 53% 이상, 55 정도까지 늘어나는데요. 지금 55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통 이제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돼야 안전하냐 이런 뭐 법으로 나와 있거나 어디 적혀 있는 데는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IMF에서는 40%? 보통 60%를 60%를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40%쯤 되지 우리는 않습니까? 40%대 지금 중후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계속 확대 재정을 원래 계획대로 한 것에 코로나를 더 해도 2040년에는 6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럼 4차 추경을 해가지고 더 늘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2040년에는 60%가 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40년에. 예. 그래서 그러면은 2040년 되기 전에 뭐 세금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예산을 깎거나 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확대 재정을 무조건 4차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용어가 있는데 증세, 복지, 정부 부채 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글쎄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확대 재정을 해서 복지를 늘리면은 세금을 올리거나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안전하지만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안전했지만은 더 큰 확대 재정은 나중에
나중에 세금을 올리든지 네. 나중에 예산을 깎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하에 네.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 훨씬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 국가 부채가 지금 40% 중반인데 아니 지금 엄청난 국가 부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떠벌리는 이 수구 부패 언론들, 부패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언론들의 이런 그 행태를 보면은 이건 마치 이 나라가 잘 안 되길 바라는 이런 세력의 삐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우리가 잘하고 있다. 네. 요컨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네. OECD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통해 2년에 한 번 나오는 자료인데 오늘 나온 자료를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 것이고요. 예. 내일 신문 오늘 밤에 방송 보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문제 삼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파적으로 이 뉴스를 누락시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나오는 OECD 이 한국 경제 보고서 이거는 대단히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전 세계가 다 보는 것인데요. 전 세계가 예. 다 보는 것이고 네. 따라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보면은 객관화가 되잖아요. 네네네. 어느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어느 부분은 못하고 그것을 또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프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또 있어요. 오, 네. 오, 그래요. 너무 그래프가 많나요 오늘? 네. 오늘 네. 또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프 네, 보여주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 나와 있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그래프인데요. 네네네. 계속 고용이 좀 net job creation, 총 이제 새로운 일자리 숫자를 말하는 건데요. 네네네. 2017년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다가 우리가 지난 동향을 보면 2018년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그냥 일자리 숫자가 좀 이렇게 그대로 네. 가다가 예. 2019년에 다시 늘어나다가 네. 2020년에 확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용이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은 네. 작년 대비 고용 성장률을 했을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지금 데이터 보면은 나왔어요. 예. 예. 약 작년 대비 고용의 성장률이 한 뭐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아지긴 했지만 뭐 독일보다도 조금 낮고 영국보다도 낮고 이탈리, 캐나다보다는 훨씬 낮고 네. 미국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 예. 도표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그 고용이 2020년 들어서 확 꺾였는데 실상은 이게 코로나19의 여파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만 보면은 아이고 대단히 좀 불행한 그런 결과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방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그 고용이 많이 안 빠졌어요? 일본은 고용이 많이 안 빠졌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 일용 그 고용이 조금이라도 일하는 사람도 보호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 또 정부가 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일본은 어떤 기준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네, 일본은 맞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확 늘어나니까 지금 코로나19 환자 그 확진 그 말하자면은 확진자를 진단하는 수를 확 줄여놔가지고 네. 확진자가 그래서 또 확 그렇죠.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도 정부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아주 조금 일하는 사람들도 정부 지원으로 조금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리 고용 상황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하면은 선방하고 있다. 네. 예, 좋은 데이터입니다. 또 그리고 그래프가 몇 개 더 있는데요. 예, 네.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고용 현황을 보면은 네네. 5번째 그래프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그 고용률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3% 조금 낮지만은 네. 사실 어떤 농어업에는 오히려 고용률이 조금 늘었고요. 네네. 이것은 제조업에서 밀려난 분들이 이제 농업으로 가셨을 수도 있고 음. 제조업도 좀 줄었는데 음. 제일 많이 준 게 사실은 이제
홀세일, 리테일, 유통, 그다음에 숙박, 식당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그렇죠. 확산되면서 예. 여행, 예.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예. 들었고, 그리고 그 고용의 타입을 봤을 때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 제일 많이 임시직이 줄었고, 네. 그다음에 일용직은 임시직보다는 덜 줄었지만 마이너스 5.8%로 줄었고, 네. 소상공인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마이너스 11%. 예, 10명 예. 중에 한 명은 소상공인의 10명 중에 한 명은 실직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굉장히 이제 안타깝습니다. 큰 예. 문제죠.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산업별 고용 현황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은 네. 그 계층별로 봤을 때는 네, 뭐 네, 임시직, 뭐 그다음에 유통업에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가장 취약 계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취약 계층이 더 힘들어진 것은 확실히 사실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거가 그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못하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양극화입니다. 다음번 6번째 양극화 그래프를 문제. 보면요. 그래요. 예.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빈부격차가 더 높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예. 나오진 않았는데 빈부격차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해법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예. 그래서 OECD 평균보다도 높고 지금 시간상 뭐 다 그래프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불평등이 우리나라는 더 심해지고 있고 그 양극화가 심하다는 건 예, 바로 거기서 양극화가 나오는 얘기예요. 심하고 불평등이 지금 떴습니다. 예. 이게 이제 SVK가 어디입니까? 무슨 스웨덴일 것 같습니다. 스웨덴. 예. 스웨덴이 제일 좋군요. DNK는 독일인가요? 덴마크. 덴마크. 예. 예. 프랑스일 것 같고요. 예. OECD 평균이 녹색이고 네. 코리아가 평균보다 높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GBR은 영국. 영국. 예. 영국은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레이트 브리튼. 예. 네. USA는 일본, 미국일 것이고요. 예. 칠레. 칠레. 예. 아이고, 칠레가 가장 좀 그렇죠. 예. 암울하네요. 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불평등이 계속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빨간색이 한국이고 네. 초록색이 OECD인데 평균. 네. 예, 뭐 우리가 이게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더 심하고 또 특히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요. 근로자들의 임금이 예. 돈 많이 버는 사람과 예. 못 버는 사람의 그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네네네.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랑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 임금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동일 이제- 노동, 동일 임금, 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네. 이게 뭔가 좀 해법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예. 그래프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이제 예. 거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네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네. 문장을 말하다 보면요. 네. Fiscal policy need to continue support the economy. Additional stimulus through growth enhancing investment could strengthen the recovery. 결론은 저녁은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확대 재정 하라고 적혀 있어요. 확대 재정을 확대 하라. 재정을 하라고 적혀요. 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예. 확대 재정을 하라. 예. 지금 미래통합당, 예. 조선일보, 한국경제 이 말 듣지 말고 네. 확대 재정을 하라. 예, 그러니까 뭐 하라 이건 아니고 명령을 한 건 아니고 명령을 할 수 없죠. OECD가. 예, 그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쪽에 확대 재정을 하는 것은 경제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네. 예. 확대 재정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놀랐고, 음. 근데 또 안 좋은 것도 확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재분배가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남녀 임금 갭이 그 여성과 남성의 그 임금 격차가 OECD에서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이 네. 이제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남성보다 돈을 훨씬 덜 받는데 아이고. 그 덜 받는 차이가 OECD 모든 국가에서 가장 크고요. 가장 커요. 가장 큽니다. 예. 아이고, 이러니 성평등은 예. 정말 머나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예. 정말. 예. 또 OECD에서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노년 빈곤입니다. 맞아요. 노인 빈곤이 OECD에서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회 보장이 잘 안 예,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뭐 이 보고서가 무슨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모든 보고서가 또 고칠 것도 있겠지만 사실 OECD 보고서가 나오면은 네. 깜빡 죽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여기 데이터에 얼마나 큰 권위가 실려요. 우리는 뭐 오염됐다. 저 네. 연구소 소장이 암기하고 친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지가 마음에 안 드는 데이터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념을 더 씌우는. 그런데 네. OECD는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OECD 보고서 오늘 우리 최지연 대변인께서 정말 정밀하게 해설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확대 재정을 하라. 네. 그리고 양극화 해소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국제대변인, 부산 북강서 네. 여기 지역구 두고 계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 직박구리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있나요? 노조 와해 공작의 총책임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윗선이 있었나요? 2018년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끝내 영장은 발부되고 김수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노조